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을 지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뭐 별 특별한 연고는 없고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려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양보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구 을에 이 국회의원 선거 관련 판세 분석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그 공통점이 뭐냐? 원희룡은 이재명한테 안 된다. 원희룡은 이재명한테 크게 진다. 원희룡이 와도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속된 말로 게이밍 자체가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전하는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전 장관 상당히 뭐랄까 이 여권 주자 중에서 기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인천 계양을 이재명 지역구에 나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인천 계양은 초미의 관심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일종의 격전지라고 해야 될까? 아마 이번 총선에서 그 어떤 지역구보다도 사람들이 우리 지역도 아닌데 다른 지역구 사람들이 그 어떤 지역보다 자기 지역구보다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지역이 바로 인천 계양을이 됐지 않습니까? 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해서 거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부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영 결과가 시원치 않더라. 누구 입장에서 시원치 않느냐? 원희룡 전 장관 지지자, 그 다음에 이재명을 반대하는 계양을 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 시원치 않다. 정말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2일 날 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그 기사를 문화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뭐 그 많은 기사 중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총선 최대 격전지 인천 계양구 이재명 48% 원희룡 32% 이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맞대결이 예상되며 쭉 하다가 이 대표가 원 전 장관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제시됐다. 이렇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펜앤드 마이크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계양구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지율을 물은 결과 48%대 32%. 그러니까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48, 원희룡 32. 이 지지율 때문에 이 대표의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30일부터 32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는 계양구를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물론 제 영상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불과 한 100회, 그것도 아주 소중하지만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100회, 200회인데 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성향을 미뤄 짐작컨대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아닐 겁니다. 어쩌다가 잘못 들어온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국내임 지지층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검사 출신이자 대장동 일타 강사로 대선 때 명성을 날린 그 원희룡이 와도 그 원희룡이 인천 계양을에 와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해도 이재명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속된 말로 정말 상대 자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솔직히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꼭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이렇게 그 직함을 붙일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뭐 각종 재판반이라고 수사반이라고 무슨 시간이 있느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의 도덕성, 인성, 뭐 이런 거 정책 수행 능력,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능력 그런 걸 다 떠나서 시간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니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뭘 했겠느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뭘 했겠느냐. 정부 비판 견제 감시랑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그 시간도 부족한 사람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인성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도 인천 계양을 지역의 지지가 그렇게 공고할 수가 있느냐. 정말 의외다. 여론조사 결과 정말 의외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또 뭐냐면 원희룡?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했다가 이 정권의 유력한 인사인데다가 지지율은 뭐 미미하지만 차기 주자군에 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왔는데도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렀다? 이재명과의 격차가 16%포인트에 달한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원희룡 머리 좋기로는, 공부 잘하기로는, 그러니까 똑똑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알려진 수재인데, 그런 사람이 와도 이재명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이게 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결과 그거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어떤 정치적 판단, 나의 투표 이런 거 결정한다? 정말 이건 정치적 오판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이유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과 방식 구성과 그 순서를 봐야 됩니다. 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오류가 없을 때, 다른 여론조사도 그런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결과를 보일 때, 민심이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펜앤드마이크가 의뢰하고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듣는 분들도 그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 가치가 없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셔야 그게 많이 퍼지겠지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해당 여론조사 응답자 인천 계양을 거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중에 이재명을 찍겠다고 한 사람이 242명, 퍼센테이지 48%, 원희룡 찍겠다, 161명, 32%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 보선, 이재명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 선거, 2022년 보선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 비율을 봤습니다. 해당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48%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였다고 윤영선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찍었다고 한 사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재명을 찍었다고 한 사람은 48%, 이번에도 이재명을 찍겠다고 한 사람은 48%,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을 찍겠다고 한 사람은 32%, 그 전에 2022년 6월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형선을 찍었다고 한 사람은 25%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인물 1.8%, 다른 지역구에서 투표한, 그때 당시에는 인천 계양을 지역 주민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은 4.6%, 그 다음에 모름, 무응답, 기권이 21%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응답자 통계 자체가 여러 가지 오류를 안고 있다 그겁니다. 이 응답자 통계로 밀어서 보건대 이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지역의 투표율은 얼마였느냐? 60.2%였습니다. 그런데 위 응답자 중에서 이재명을 찍은 사람은 48%, 윤형선을 찍은 사람은 25%였습니다. 자기가 얘기하기를. 이것만 해도 벌써 73%에 달합니다. 아니, 투표율은 60.2%인데 여기 해당 표본에서는 해당 표본에서는 이재명 찍은 사람이 48, 윤영선이 25, 이것만 해도 73? 이게 그러면 과연 인천 계양구 을이라는 그 지역의 유권자 특성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한 표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두 번째,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제보다 너무나도 적습니다. 윤형선 후보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형선 후보를 찍었다고 한 사람 비율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기서는 25%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였느냐?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득표율은 55.24%, 국민의힘 후보 윤형선 득표율은 44.75%였습니다. 근데 이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찍었다가 48%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표를 줬다고 한 사람의 비중은 7%, 실제보다 7%포인트 낮게 여기에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 후보 윤형선을 찍었다고 한 사람은 분명히 선거에서는 45%나 되는데 이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25%밖에 안 된다는 그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윤형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의 이 숫자가 너무나도 실제보다 적다. 20%포인트나 적다. 이게 말이 되는 표본 추출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 원희룡의 대결 구도를 짜고
지지율을 물어보니까 투표 의향을 물어보니까 이재명 48, 원희룡 32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희룡 32는 상당히 선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도 하에서 32라는 결과가 나온 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희룡에게 16%포인트나 앞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이 와도 이재명한테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여론조사 업체가 먼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 해당 문항 그 응답 결과 이 가진 오류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했어야 되고 또 이거를 의뢰한 쪽에서도 이거를 꼼꼼하게 봤어야 되고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중앙 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서도 심의를 제대로 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인용하는 언론 매체에서도 꼼꼼하게 봤어야 되고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이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해당 여론조사의 그 설문지 그리고 결과 분석 내용 PDF를 아주 꼼꼼하게 봐야 이런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걸 봤을 때 이재명 48, 원희룡 32 이게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이재명이 원희룡에게 크게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표본 자체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재명 지지층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는데 물론 7%포인트 감소했지만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은 20%포인트 감소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원희룡에게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이 표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아야 정말 100명, 200명밖에 안 되고 그 반면에 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들은 숱하게 지금 보도가 됐고 그거를 접한 분들도 아마 수백만 명이 될 텐데 그리고 인천 계양을 주민들도 상당수는 자기 지역 총선 결과를 분석한 예상한 그런 기사니까 관심을 갖고 봤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희룡이 와도 이재명한테는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원희룡에게 크게 앞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희룡이 와도 안 된다면 이 선거는 해보나 마나. 나 기권할래. 나 투표 안 해.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고 또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표본 추출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표심이 실제 투표율이 실제 득표율이 선거 분위기가 해당 지역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의 여론조사 정말 꼼꼼하게 선별해서 봐야 되고 또 그 결과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 소신과 다른 투표를 하거나 또는 기권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거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여러분들이 선거 투표소에 가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휩쓸리지 말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이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어떤 식으로 구성됐고 어떤 결과를 담고 있는지 한번 시간이 날 때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자기 지역구, 자기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자기 동네 관련 선거는 정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